그런데 그렇죠. 지금 첫 관문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죠. 첫 관문이 뭐죠? 지금은 어쨌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예. 검사로 이야기하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를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건을 위한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소송 대리인을 다 선임해서 지금 답변서를 다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 박근혜는 예.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 박근혜는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들을 다 임명을 했고 이미 재판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재판 준비를 끝냈는데 기소한 검사 측은 재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아니 소송 대리인도 아직 선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 단장은 선임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네. 단장하고 주요 뭐 팀장급 소송 대리인들은 다 선임했는데 예. 이게 그 야삼당하고 제대로 합의를 안 한 겁니다. 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국회잖아요. 예, 당사자가 국회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49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예. 말하자면 소송의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인데 예.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소송 대리인 선임권은 내한테 있다. 그건 내가 더 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예. 그 황교안 친구 하나 나왔네. 원래 친해. 권성동 황교안은. 네. 원래. 둘이 친해요? 예. 그런데 권성동도 저 중앙대 동문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랑. 여기도 그 법률가예요?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뭐 뻑하면 검사 출신들이야 그냥. 그래서 사실은 소송 당사가 국회니까 국회의 권한이고 네. 탄핵이 지금 가결한 사람이 정파가 4개 정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비박연대가 일부가 가세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야3당도 탄핵 대리인은, 가결하기 전에 협상을 해놔야 되거든요. 소송 대리인권을 위임을 받든지. 근데 가결될지 확신이 없었잖아. 아니 사실은 제가 그 민주당의 사전에 이게 가결되더라도 예. 이 권성동이 이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미리 단도리를 쳐놔라 아. 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이제 막상 딱 되니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니까 내 권한이다 이렇게 몽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금요일까지 예. 소송 대리인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단장을 이제 지금 김현장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를 단장으로 맡기고 근. 변호사를 예. 단장 맡기고 이제 쭉쭉 해서 이렇게 한 7명 정도를 예. 지금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쪽에 소추위원도 국회의원 소추위원들도 결정 안 되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변호인들 아직 선임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자칫 잘못해. 근데 이제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선거법을 전문화로 뭐 책도 쓰고 이랬던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소송 지연 전략으로 주장할 내용을 예.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 사건이 소송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을 해서 최순실 사건이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회의 소송 대리인의 단장으로 지금 임명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추 쪽에서는 형사재판 기다려서 미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가 단장이 대리인 됐고. 단장이 돼 있고 방어 쪽에서는 또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 충분한다는 선수가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됐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새로 된 선수는 뇌물죄 적용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한 게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되고 그 좌우가 이거 막 피아식별이 안 돼. 이거. 공격수 수비수 공격수가 막 섞여버렸어요. 네, 피아식별이 안 돼요. 자, 방금 이재하 변호사가 얘기한 걸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현재 대통령 탄핵 사유 그러니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등이 있는데 법률 네. 위반에 관련해서는 네. 최순실이 그
그 적용된 게 직권남용, 강요 예. 이런 게 적용이 됐잖아요. 아니 그 최순실은 이게 아니죠. 최순실도 그렇죠. 아, 최순실도 이게 다 적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최순실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재법 51조 규정 이렇게 탄핵 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헌재 탄핵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법을 들으면서 이건 좀 중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예. 황정근 변호사가 예. 오히려 우리 쪽 검사 측이 그 대리인단 단장이 돼갖고 그럼 들어가갖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지해 주시죠. 이것밖에 주장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 그렇게까지야 노골적으로 못하겠지만 예.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저쪽은 계속 연기하려는 꼼수를 쓸 게 뻔한데 이거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죠. 근데 그럴 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부셔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근데 대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예.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를 빨리 하고 싶어도 예. 보통 이제 이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 51조 주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 심판을 중지해달라 끝나고 행사재판이 끝난 이후에 예. 심리를 해줘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구인 측의 소송 대리인 우리 쪽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예. 그 부분에서 완강하게 그거는 지금 국정의 공백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된다. 빨리 재판을 해달라. 신속하게 해줘라.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재판부도 양쪽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뭐 그렇게 하시죠 이래버리면 예. 헌법재판소도 도리가 없어요. 청구한 쪽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 박근혜 그 변호인들이 천천히 합시다 예. 하는데 이쪽에서도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대답을 그렇게 가능성이 되는 있다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사 기록이 이제 탄핵 사유의 증거 기록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그냥 오면 그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거 조사를 해요. 예. 증거에 동의를 다 해버리면 다행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에 다 부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대통령 그 박근혜 측에서는 부동의를 하면 그러면서 정인을 무대기로 신청해요. 한 100명 이상 신청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 예. 안종범, 최순실, 예. 정호성. 고용태, 예. 아니 고용태는 아니죠. 정호성. 그 차은택, 정호성 네, 이런 등등한. 분들을 기소하면서 기소의 사유를 쭉 적었고 국회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갖고 탄핵 사유를 그걸 놓는데 네. 그럼 국회에서 탄핵 사유 그 탄핵 소추안 넘기면서 그 증거 자료를 넘겨요. 예? 이제 그 증거 자료는 국회에서는 바로 안 그게 넘기지만 넘기죠. 검찰권. 검찰에서 검찰에 예, 달라고 그 해서 수사 기록이 뭐 수만 페이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수만 페이지 우리가 증거에 필요하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겨달라. 넘겨줘라. 예. 넘겨주면 그걸 갖고 국회 측, 그러니까 예. 청구인 측의 증거 자료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거 이거 보면 탄핵 사유를 다 입증할 수 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증거 목록이 1부터 100까지 쭉 있어. 예. 그럼 이제 박근혜 변호인 측에서 나 그 증거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하면 그럼 거기에 거명되어 있는 예. 최순실, 예. 차은택, 예. 정호성 이런 사람들 다 증인을 불렀고 일일이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런데 예. 뭐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려고 그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럴 이렇게 때 쓰려고 하죠. 무슨 얘기냐 왜 신문을 하냐 이미 증거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충분한데 하면서 우리 쪽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황정근이란 자는 그렇게 싸울 하시죠. 가능성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예.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명웅 변호사도 헌법재판 연구관 네. 출신인데 여기도 이제 그때 당시 탄핵 소추 전에 그 야3당의 그 재판을 준비하던 탄핵 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예. 이 양반도 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뭐랄까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법원 출신 예. 그 법조인들이 주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부동의하면은 어차피 다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린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임기를 다 채우고 예. 그다음에 이 그 국민들의 열기는 좀 식어가고 네, 네. 그러면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하다가 최악의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걸 염두에 두고 꼭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예. 일단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굉장히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선배님 잘 아시지만 그게 지금 헌법 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없는 거를 없을 그렇죠. 때 많은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준용한다고 하는 예,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최순실의 그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죠. 이 지금 뭐 죄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로 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판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 정도 되지면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 뭐 강요죄라든지 직권 남용죄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국정 그 말하자면 그 농단. 그러니까 국정의 중단 예. 이런 분들 최소화해야 되고 이 국익 차원에서 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형사재판하고 같이 하려면 두 개를 나란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중단하고 기다려야죠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형사재판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 얼마의 형을 살리는 게 맞는지 크게 말하자면 두 개의 큰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냐 없냐 요거만 예.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판단하는 방식도 형사소송법에서 유무죄를 정하는 식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아까 이재호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헌법의 틀에서 이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하고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과 동등한 것처럼 해석을 예, 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헌재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예.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다. 헌법재판의 속성을 잘 모르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 네. 예. 그 지금 소송 대리인으로 지명된 이명성 변호사가 지명되기 전에 국회 한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최명성. 최명성. 네. 예, 최명성 최명성. 변호사. 이게 지금 촛불이 꺼지고 박근혜 그렇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30% 올라가면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끌고 촛불이 사그라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지율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20, 30%는 올라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되지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일색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생각하기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는.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는 최대한 늦추려고 그럴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이게 예.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 아니에요. 9명 중에 네. 물론 이제 그 박헌철 임기 이런 걸 다 떠나서 9명 중에 5명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예. 근데 4명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인정을 했지만 예. 6명이 안 됐으므로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최악의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6명이 안 그러니까 6명이 되면. 안 되면 기각 결정이 네. 되는 건데 네. 5명은 탄핵 맞다. 네. 근데 4명 탄핵 아니다 하면은 과반수는 동일하지만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의 수가 제일 최악의 수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국회잖아요. 예, 당사자가 국회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49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예. 말하자면 소송의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인데 예.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소송 대리인 선임권은 내한테 있다. 그건 내가 더 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예. 그 황교안 친구 하나 나왔네. 원래 친해. 권성동 황교안은. 네. 원래. 둘이 친해요? 예. 그런데 권성동도 저 중앙대 동문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랑. 여기도 그 법률가예요?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뭐 뻑하면 검사 출신들이야 그냥. 그래서 사실은 소송 당사가 국회니까 국회의 권한이고 네. 탄핵 지금 가결한 사람이
정파가 4개 정파가 있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비박연 소추 쪽에서는 형사재판 기다려서 미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가 단장이 대리인 됐고. 단장이 돼 있고, 방어 쪽에서는 또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 충분한다는 선수가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됐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새로 된 선수는 뇌물죄 적용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한 게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되고, 그 이거 좌우가 막 피하식별이 안 돼, 이거. 공격수 수비수 공격수가 막 섞여버렸어요. 네, 피하식별이 안 돼요. 자, 방금 이재하 변호사가 얘기한 걸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현재 대통령 탄핵 사유, 그러니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등이 있는데, 법률 네. 위반에 관련해서는 네. 최순실이 그 적용된 게 직권남용, 강요 예. 이런 게 적용이 됐잖아요. 아니 최순실은 이게 아니죠. 최순실도 그렇죠. 최순실도 이게 다 적용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재법 51조 규정 이렇게 탄핵 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네. 피의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헌재 탄핵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 소추위원도 국회의원 소추위원들도 결정 안 되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변호인들 아직 선임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자칫 잘못해. 근데 이제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선거법을 전문으로 뭐 책도 쓰고 이랬던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소송 지연 전략으로 주장할 내용을 예.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 사건이 소송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을 해서 최순실 사건이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회의 소송 대리인의 단장으로 지금 임명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첫 관문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죠. 첫 관문이 뭐죠? 지금은 어쨌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예. 검사로 이야기하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를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건이란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소송 대리인을 다 선임해서 지금 답변서를 다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 박근혜는 예.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 박근혜는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들을 다 임명을 했고 이미 재판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재판 준비를 끝냈는데 기소한 검사 측은 재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아니 소송 대리인도 아직 선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 단장은 선임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예. 단장하고 주요 뭐 팀장급 소송 대리인들은 다 선임했는데 예. 이게 그 야삼당하고 제대로 합의를 안 한 겁니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데가 일부가 가세한 거잖아요. 예.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야삼당도 탄핵 가결하기 전에 협상을 해놔야 되거든요. 소송 대리인권을 위임을 받든지. 근데 가결될지 확신이 없었잖아. 아니 사실은 제가 민주당의 사전에 이게 가결되더라도 예. 이 권성동이가 이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단도리를 전하라 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이제 막상 딱 되니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니까 내건한다 이렇게 목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금요일까지 예. 소송 대리인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단장을 이제 지금 김현장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를 단장으로 맡기고 황정근 변호사를 단장 맡기고 이제 쭉쭉 해서 이렇게 한 7명 정도를 지금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